국물 요리라고 하면 건더기도 맛이 있어야 되지만은 국물에 훨씬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육수를 조금만 더 더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진한 그리고 더 감칠맛 나고 담백한 그런 국물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비법 육수를 미리 좀 만들어 두시게 되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정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비법 육수를 배우기 네. 위해서 비법남이 왔습니다, 선생님. 네,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예. 이 만능 육수의 비법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어떤 제가 준비한 건가요? 거는 어머나. 여기는 소고기 꾸미 육수 간장입니다. 아니, 흡사보기에는 장조림처럼 생기기도 했고 네. 불고기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장이에요? 네, 장입니다.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제가 이렇게 불을 살짝 냄비에다가 불을 올려놨는데 예. 이거는 육수하고 뭐 간장하고 어느 정도의 경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육수인 듯 간장 같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만능 육수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디든지 국물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한번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네. 무침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국물 요리 어. 여기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주부님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이런 바쁘신 분들이 한번 만들어 두시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음식을 후딱후딱 후딱후딱. 네, 만드실 그러면 수가 있죠. 후딱후딱 꾸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예. 먼저 네. 여기 달군 냄비를 달군 준비를 팬에. 했고요. 네. 참기름을 한번 살짝 둘러주시고요. 참기름. 여기에 소고기 좀 굵직하게 다졌습니다. 오, 쇠고기를 먼저. 그래서 음.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늘 좀 들어갑니다. 네. 또 이게 고기니까 후춧가루도 조금 후추 넣어주시고요. 조금 넣고. 네. 그리고 고기하고 이 물하고의 비율은 고기랑 물의 양은 어느 정도 동량. 네.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꾸미 간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우려내면 육수가 우러나겠지만은 예. 또 간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조선 간장이에요. 아. 우리가 국 끓일 때 많이 쓴다고 해서 국간장이라고 국간장, 하죠. 네, 국간장인데 네. 이 국간장은 물의 비율 따져주시면 얘는 1이라면은 물은 3 비율. 네, 소고기하고 이렇게 물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 간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국간장으로 하면 좀 더 시원한가요, 맛이? 훨씬 시원하죠. 아무래도 진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간 달큰한 맛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국 끓일 때 가장 많이 쓰는 간장이 국간장이죠. 국간장이니까. 네, 그래서 국간장으로 넣어주게 되면 네. 훨씬 더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어서 벌써부터 좀 이렇게 고기에 맛있는 감칠맛 같은 게 좀 올라와요. 네, 감칠맛도 나는데 또 짠내도 같이 짠내도 나요. 약간 나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주시는데요. 좀 불을 조금 낮춰서 한 네. 5분여 정도만 좀 끓여주신다면은 네. 그러면은 소고기 꾸미 육수 간장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 놓은 것이 아까 네. 선생님 보여주신 자, 네, 먼저 이제 보여드린 요거가 요겁니다. 되는 거잖아요. 한개 이게 느낀 게 소고기 있군요. 꾸미장. 예. 끓여서 벌써 다 끓었어요. 예. 네, 일부러 제가 시간 단축 때문에 조금만 사용을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국물이 조금 흥건하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그럼 기름막이 좀 생겨요. 그래서 예, 예. 그 기름막만 한번 제거를 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네. 뭐 장맛을 봐야 음식 솜씨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이 제가 기본이죠. 시어머님은 아닙니다만 네. 장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예. 긴장됩니다. 예, 예. 어우, 짜. 짭니다. 네. 매우 짭니다만 근데 그냥 짠 게 아니라 끝에 고기 맛이 나니까 이게 계속 손이 가는 짭짤한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서 요거 맛있는데요? 제가 아까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소고기 미역국 끓일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미역과 소고기와 간장. 네. 그러면 미역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이거를 넣으면 그럼요. 되니까. 진짜 생일날 되거나 했을 때 미역을 참기름 둘러서 달달달 볶다가 예. 여기 소고기 들어있죠? 네. 간 다 들어있죠? 감칠맛 우려내놨죠? 이걸 넣고 그냥 간만 맞추시면 끝나요. 네. 이제는 남자분들도요, 편의점 가서
그 미역국 네. 사오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아내한테도 얼마나 사랑받는 남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눈물이 다 나려고 하는 굉장히. 선생님, 그러면 이 꾸미장을 이용해서 네. 오늘 시원한 전골 하나 네. 끓여볼게요. 어떤 네. 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선생님께서 네. 저칼로리 해가지고 또 살찌지 않게 또 저의 또 최대 고민이 또 살찌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먼저 저는 버섯 전골 준비를 버섯으로, 했는데요. 예. 근데 거기에 명절이면 또 만두를 많이 빚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두도 통실하게 해서 준비를 만두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버섯으로. 또 명절인데 고기가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소고기 불고기 값으로 준비를 해서 네. 가장 밑간으로만 준비를 했어요. 가장 네네. 밑 양념으로만 이렇게 양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버섯입니다. 각종 버섯, 네, 버섯 이렇게 보시고 저는 새송이랑 느타리랑 표고버섯, 팽이 정도 준비했는데 네. 요즘은 뭐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원하시는 대로 사셔다가 이렇게 먹기 좋게만 찍고 자르고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또 이게 허여멀건한 것만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니 해도 좀 이뻐야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록 색깔, 붉은 색깔 이런 색깔 가지 채소 어어. 이렇게 먹기 좋게 길이감을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준비만 하시면요. 담기만 하면 됩니다. 어머나. 지금 네. 이게 밑작업이 굉장히 쉽네요. 이거 그냥 뺑뺑 돌려서 담으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예. 네,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그냥 지금 보세요. 생수예요. 그냥 자, 물 넣으시는 네. 거예요. 물만 이렇게 자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맛이 없잖아요. 육수 안 내면 원래. 이거 이렇게만 끓이면 무슨 말,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물만 넣고 끓이시는데 예. 여기 하나 제가 끓이고 있어요. 그거 이제 물만 넣고 끓인 상태가 바로 요겁니다. 네. 소고기 이렇게 양념한 거 해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서 예.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간장. 소고기 꾸미장. 네. 예. 그리고 고기 건더기도 같이 좀 들어가면은 일석이조겠죠?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간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 꾸미장은 사실은 네.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그것도 좀 어려워요. 저는. 요거는 드실 때 보시고 그리고 꾸미장을 네. 이 아까 국간장을 가지고 얼마나 짜게 조금 더 졸였냐 덜 졸였냐에 따라서 짠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봐가면서 조절하시는데 음식도 굉장히 저염으로 싱겁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간간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끓이시는데 근데 식구들이 식성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네. 똑같은 식구 한 집 식구인데도 싱겁게 그렇죠. 드시고 짜게 드시고 그럴 때는 간은 삼삼하게 봐가면서, 끓여가지고 간은 봐가면서. 요 꾸미 간장을 네. 상에다가 같이 내어주세요. 이미 조리가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각자 덜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장점이 될 수가 그것도 있겠죠.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맹물로 끓일 때에서 네. 꾸미장을 넣자마자 확 이제 소고기 묵국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 버섯인데 묵국에 표현을 하시면 아. 버섯 전골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무튼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예. 요거 이제 네. 담아가지고 한번 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 네. 예. 만두랑 해가지고 떠주세요. 네. 예. 요거, 아우, 요거 진짜 이거 진짜, 아우. 선생님, 뜨시면서 네. 만두를 사실 빚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두 빚을 때 좀 뭐랄까 건강하게 빚어야 된다고 해나? 그런 비법 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예. 특히 밀가루를 많이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예. 굳이 밀가루 피를 반죽해서 밀어서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 마른 밀가루를 속을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이렇게 굴린 만두. 네, 해서 끓는 물에 한 번만 살짝 데쳐내시면 만두피가 예. 굉장히 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속재료에 대해서 예. 좀 약간 걱정이 되신다면 살이 찔까 봐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랑 부추를 좀 넉넉히 넣어가지고 두부랑 부추. 해서 좀 담백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편이고요. 예.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더 드리자면 네. 만두를 빚어서 한 번 빚으면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빚으시죠. 100개씩 빚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들어? 냉동실 들어가죠. 네. 네, 이 냉동실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들어갔다가 이런 전골을 끓이실 때 해동을 완벽하게 하지 말고 언체로 넣어주셔야 만두피가 터지질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비법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셨다면 언체로 끓는 물에다가 혹은 끓는 육수에다가 넣어주시게 녹이지 되면 말고. 네,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아주 이쁘게 끓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끓여낸 이 만두 전골을 네.
또 위아래가 이제 우리 임경숙 교수님께 제가 명절 맞이 선물로 또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셔요. 만들 제가 뜨거운 국물이 실은 확 무엇이든 들어있어가지고. 하면서 예. 시식을 별로 할 기회가 없이 맨날 예. 구경만 했거든요. 제가 일단 예. 저는 실은 이 육수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육수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보시듯이 소고기 꾸미 그 간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바글바글 끓이고 또 전골에 들어가서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좀 걱정했는데 자꾸 이렇게 당기는 맛? 제대로 된 아주 푹 끓인 밤새 끓인 그 양지 넣고 그냥 양지 넣고 무 넣고 양파 넣고 푹 끓인 그 맛이 지금 양파가 들어가서 이렇게 달짝지근하면서 그렇죠. 속풀이가 되죠. 진짜. 아유. 네. 어제 과음하셨나 봐요. 아니 과음을 안 했는데 과음하고 먹는 맛처럼 진짜 시원하고 물에 그 꾸미 간장만 있으면 이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세상 쉽잖아. 이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손님이 많이 오신다면요. 제가 버섯 전골을 준비해드렸는데 요거를 그냥 세팅만 해갖고 썰어서 찍고만 해가지고 많이 오시면 여러 개를 세팅해놨다가 그러네요. 생수 붓고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일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고기